FDA의 면역 취약계층 대상 부스샷 승인이 오늘이나 내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CDC도 내일 부스샷 접종 권고 여부를 두고 표결할 예정입니다. 전국 10여 개 주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사임을 발표했음에도 정치권 일부에서는 탄핵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코모 주지사의 사태로 뉴욕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될 캐티 호크 부지사가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기업과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하원 의원은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 부과 계획을 강행할 경우 뉴욕시 교통 사업 지원을 촉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서로 미비자 구제안 등을 담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부스샷 접종을 놓고 보건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의 면역 취약 계층 대상 부스샷 접종 승인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고 CDC도 내일 자문기구 회의를 열어 부스샷 접종을 권고할지 여부를 두고 표결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내용을 바꿔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세 번째 백신을 맞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존슨앤존슨 접종자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해야 하는 장기 이식 환자나 암 환자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7%는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FDA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면 그 다음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를 권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내일 오전 화이자와 모더나의 부스터샷과 면역 효능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면역 저하 환자에게 3차 접종을 공식적으로 권고할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취약계층의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을 제외하면 지금 당장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면서 다만 앞으로 언젠가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은 최근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과 관련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스터샷 접종을 이미 시작했고 영국과 독일 등도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이 잇따라 부스터샷 접종을 추진하면서 국가별 백신 확보 노력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한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나라들을 고려해 부스터샷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저소득 국가의 백신 공급과 부스터샷 접종을 둘 다 병행할 수 있다며 부스터샷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 10여 개 주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은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라며
의무화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데 반해 교육위원회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밤 테네시주 윌리엄슨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들과의 토론을 거쳐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교직원, 학교 방문객 등은 학교 건물과 스쿨버스 안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지난 4월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선 학교 측에서 요구한 의무화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학부모들은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 서로 손가락질하고 고함을 지르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린이의 신규 감염과 입원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화당 텃밭인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텍사스주의 댈러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 플로리다주의 브로워드 카운티 등 대도시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는 최근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교사 등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브로워드 카운티 등 3개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교육위원회는 주 법원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판사는 최근 교육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칸소주 법원도 아사 허친슨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은 주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아칸소주의 34개 학군과 차터스쿨 교사와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FDA가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마스크 의무화를 둘러싼 대립과 마찰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사임을 발표했음에도 주의회에서 탄핵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과 더불어 요양원 사망자 수 허위 보고 등 코모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 발표는 지난 9일 뉴욕주 하원의장인 칼 헤스티에가 3월부터 시작된 탄핵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줄곧 결백을 주장하던 쿠오모는 끝내 혐의를 인정하진 않았는데 정치권에서는 쿠오모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임을 선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성폭행 사건 조사 그룹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쿠오모에게 상원의 유죄 판결을 통해 책임을 묻고 추후 공직 출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탄핵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쿠오모가 더 이상 주지사가 아닌 이상 그를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위원인 톰 아비난티는 곧 법사위원들이 만나 정치적, 법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주 성추행 혐의를 제기한 11명의 여성 중 1명인 브리타니 코미소가 쿠오모를 성폭행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또 쿠오모 정부는 팬데믹 중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를 요양원으로 보냄으로써 요양원에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요양원 사망자를 고의적으로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어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롱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올해 초 이에 대한 혐의 제기에 동참했는데 이에 쿠오모가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오모는 은폐 조작 중 발간된 팬데믹 회고록으로 무려 51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는 책의 제작과 홍보 과정에 뉴욕주 직원 등 정부 자원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태 이렇게 했어도 아직은 똑바로 지금 안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 우리 하원하고 FBI하고 US 검사 그리고 스테이트 검사
인베스티게이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가고 아무 그 accountability가 없으면은 우리의 그 민주주의가 더 발전되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인베스티게 되는데 우리의 그 nursing home, 우리가 코비드 했을 때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럴 때 왜 nursing home 인포메이션을 거짓말했고 두 번째 왜책 5.1 million 달러 책 딜을 거짓말한 인포메이션 갖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고 근데 이 코모 같은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나쁜 일을 했어도 아무 그 사람들이 그 체크를 안 하니까 계속 더 파워가 생기면서 나는 아무도 터치 못한다. 그런 롱김 의원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지사직을 승계할 캐시 호컬이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뉴욕 주민과 한인 동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네, 저는 임피치먼트를 이미 시작했고 너무 많은 그 텍스페어 돈하고 리소스를 썼으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우리의 퍼블릭이 이제 어느 실수를 했구나, 이제 그런 미스테이크를 이제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지 우리 그 뉴욕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캐티 호쿨이 앤드류 코모 2.0인가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냐. 얼마나 지금 앤드류 코모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근데 알고 있었으면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이거 요번에 완전히 100% 바꾸려면은 캐티 호쿨 먼저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그 사람이 우리한테 밝혀줘야지만은 우리의 struggle, 우리의 고민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럴 때 완전히 바꿔주고 이럴 때 우리의 커뮤니티를 진짜 우리 한인 커뮤니티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미국에서 많은 걸 줬습니다. 우리도 미국 사람처럼 또 100% 미국 사람처럼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일각에서는 사임까지 2주의 기간이 주어진 것이 의심쩍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쿠오모를 둘러싼 논의들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티 호쿠 부지사가 앞으로 뉴욕 주지사로 공식적으로 일하게 될 포부를 밝혔습니다. 캐티 호쿠 부지사는 앤드루 코모 주지사의 사퇴 발표로 인해 뉴욕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캐시 호컬 부지사는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사퇴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고 전하고 남은 13일 동안 57대 주지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3일 뉴욕주 검찰이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캐시 호컬 부지사는 용기 있는 여성들이 앞에 나서준 것에 대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어 뉴욕주 의회가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CBS 방송은 그는 부지사로서 7년여 동안 매년 62개 카운티를 방문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길에서 보내면서 쿠오모 주지사의 그늘에서 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컬 부지사는 버팔로 출신으로 시라큐스 대학을 나와 캐톨릭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 데니얼 패트릭 모이니헨 뉴욕주 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쿠오모 주지사의 2014년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로 지목돼 부지사직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호컬 부지사는 민주당원 중에서도 우익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2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전미 총기협회에서 지지를 받은 거의 유일한 민주당 후보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운티 클럭으로 임기를 하던 중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운전 면허증 발급을 두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도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기업과 대학뿐만 아니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속속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다음 달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객장 입장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이미 기업 공개 등을 위해 거래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받았음을 증명하게 하는데 그 대상을 거래소에서 상시 일하는 사람까지로 넓힌 것입니다.
맥도날드도 사내 공지를 통해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9월 27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직원이 160만 명에 가까운 미국 최대 민간 기업 월마트는 본사 직원과 여러 지점을 순회하는 관리 직원은 오는 10월 4일까지 백신을 반드시 맞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구글은 사무실 출근 시점을 10월 18일로 미루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복귀하기 전까지 백신을 접종받으라고 전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무실 출근 시점을 10월 4일 이후로 연기하면서 다음 달부터 미국 내 시설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우버 등도 직원에게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투자은행 가운데는 모건 스탠리가 직원뿐 아니라 고객도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본사에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백신을 맞도록 강제하는 병원은 현재 약 1,500개에 달하며 대학은 약 600곳이 백신을 반드시 접종받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방 공무원은 백신을 맞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 1, 2회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늦어도 다음 달 15일까지 장병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순 전에라도 식품의약국이 정식 사용 승인을 내린 백신이 나오면 곧바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어제 뉴저지 하원 의원은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 부과 계획이 뉴저지 주민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강행할 경우 연방으로부터의 뉴욕시 교통사업 지원금을 일부 삭감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조시 고하이머와 공화당 제프 밴드류 의원은 뉴욕 혼잡통행료 반대법이라는 이름의 초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뉴저지 운전자들이 혼잡통행료 면제를 받기 전까지 연방교통국의 뉴욕 교통지원사업 일부를 중단하는 것과 뉴저지 운전자들에게 통행료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것 등입니다. 고타이머 의원은 혼잡 통행료가 이미 홀랜드, 링컨 터널, 조지 워싱턴 브릿지 등을 통과하는데 $16까지 지불하는 뉴저지 주민에 대한 터무니없는 덤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모든 수익금이 뉴욕에 돌아가며 뉴저지의 패스트레인이나 뉴저지 트랜짓은 한 푼의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와 뉴욕이 지켜온 경제적 상생 관계를 지키기 위해 뉴욕이 협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혼잡 통행료는 맨해튼 상업지구 60가 아래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되는데 맨해튼 미드타운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계획됐습니다. 법안은 2019년 주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3월 MTA의 환경성 평가를 진행하고 대중 홍보를 확대시키는 등 통행료 실시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현재 뉴욕 진입 시 뉴저지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는 뉴욕과 뉴저지 양주의 교통체계를 운영하는 포스 오서리티에 돌아가는 반면 혼잡 통행료는 뉴욕 도시권 지역의 버스와 철도 등을 담당하는 MTA에만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 내 다른 교통기관처럼 MTA도 팬데믹 중 이용자가 크게 감소하며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수십억 달러 원조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혼잡 통행료의 빠른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MTA 상임고문 켄 로벳은 현실성이 없는 법안으로 위협한다고 해서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한 절차 진행에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지침대로 포괄적 계획 수립과 시범 절차를 거쳐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3개 주의 대중적 홍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성 평가는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통과할 경우 통행료는 2023년 이후부터 부과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연방 상원이 복지, 교육, 의료 기후 변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주요 정책을 담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약속한 서로 미비자 구제안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14시간에 걸친 토론과 수정안 투표를 거친 후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50대 49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예산 결의안 통과 후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산층 회복을 위한 거대한 첫걸음에 나섰다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예산안 패키지 내용에 따르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서류 미비자 구제안이 첨부안으로 포함됐습니다. 첨부안에는 서류 미비자 합법화와 이민 개혁안 제정 절차에 필요한 예산으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 1,070억 달러를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이 하원의 최종 승인을 받고 통과되면 최소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은 시민권 취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법안에 따르면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불법 체류하다 추방 유예를 받은 드리머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의 추방 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입니다. 이 중 한인은 신규와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드리머 외에도 농장 및 계절 노동자, 임시보호 신분을 갖고 미국에 거주하는 난민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농장 노동자는 110만 명, 난민 규모도 가족들을 포함해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파악된 필수 노동자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000만 명이 이번 구제안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서류 미비자 구제안이 이미 공화당 상원에서도 나온 만큼 올해는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패키지에는 서류 미비자 구제안 외에도 유급 가족 휴가 확대안과 3, 4세 자녀를 위한 무료 프리스쿨 프로그램 확대안,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무료안 등이 포함돼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기승으로 돌파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미네소타주 로체스터를 기반으로 한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네소타, 플로리다 등 여러 주의 병원으로부터 보고된 수천 개의 PCR 검사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각각 76%와 86%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네소타의 델타 변이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전국적 델타 변이 확산세가 절정에 이른 지난달 화이자 백신의 면역 효과는 42%로 급락한 반면 모더나는 76%로 현저히 적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은 돌파 감염 확률이 화이자 백신 접종자들의 50%에 불과했는데 플로리다에서는 60%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중환자실 입원은 화이자가 87%, 모더나가 93.3%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 사례는 두 백신 접종자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들은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mRNA 스파이크 단백질을 3배 이상 높게 함유해 더 강한 면역 반응을 형성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인구를 반영하기에는 연구 대상이 적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면역 효과 감소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벤키 사운다라제는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델타 변이에 대해 예방 효과가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추가 연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들은 보건당국에서 더욱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해 부스터샷 접종 시기 등 지침 결정에 참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화이자 백신은 델타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19에 강한 효과를 가진다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델타 변이를 겨냥한 맞춤형 백신 개발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코로나19 보고서에서
이번 달 5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을 넘었는데 이는 1억 명에 도달한 지 6개월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 동안 세계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 420만 명, 사망자 6만 5천 명이 보고됐습니다. WHO는 전주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라며 아메리카 14%, 서태평양 19% 등의 지역에서 확진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확진자를 냈습니다. 미국의 주간 확진자는 73만 4,354명으로 직전주에 비해 35% 급증했습니다. 이어 인도, 이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된 델타 변이는 누적 142개 국가에 퍼졌습니다. 이 변이는 인도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알파, 베타, 감마 등 다른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고위험 여행지 목록에 더 많은 국가들을 추가했습니다. CDC의 지침에 따라 여행주의보 최고 단계인 레벨 4인 코로나 위험이 매우 높음으로 격산된 국가는 아루바, 에스와티니, 프랑스,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태국 등입니다. 이들 국가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행주의 3단계에 해당하는 고위험 국가 그룹에는 베트남, 일본,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등 65개국이 지정돼 있습니다. 고위험 국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쳐 여행자가 감염될 위험성이 큰 국가로 이들 국가로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이 제한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 76주년을 맞아 태극기 개양식을 엽니다. 15일 오전 11시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에서 열리는 태극기 개양식을 앞두고 크리스 정 시장은 팰리세이드 파크는 최대 한인 밀집 타운으로 이름이 높지만 태극기가 타운 한복판에 개양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76년 전 조국 독립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물론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의 태극기 개양식은 지난 수년 동안 광복절 기념식을 열어온 버겐 카운티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를 취소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정 시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광복절을 맞아 팰리세이드 파크에 태극기를 개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태극기가 개양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조국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며 만세 삼창을 외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모든 학교 교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내 모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직원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당국에 따르면 주내 공립학교 교사 32만 명과 직원 25만 명, 사립학교 교직원 8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다른 변이보다 어린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3월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기업과 학교를 잠정 폐쇄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